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효입니다. 네, 오늘 모자를 쓰신 분이 몇 분 안 나신 것 같은데요. 거의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한여름에 모자를 쓰시고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 그 독스 MT 네. 김성진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스 MT. 닥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독스가 아니군요. 이거 네. 애완동물 관련된 회사가 죄송합니다. 아니거든요. 아, 예. 네, 닥스. 예. 닥터 할 때 닥스 MT의 예. 대표 김성진입니다. 저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에서 네. 이제 영업과 마케팅을 하다가 그쪽에서 꼭 필요한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창업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이제 플랫폼 완성해서 이제 막 론칭한 단계에 있습니다. 예. 자, 닥터는 알겠는데 닥스 MT는 왜 MT가 붙은 거예요? 네, 이게 회사명에서? 닥터스 미팅의 줄임말입니다. 닥터스 예. 미팅.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일단 도메인에 비어 있는 도메인 빈 거. 예. 그래서 네, 당황하지 않으시고 자, 선생님께서 네. 자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항상 양면 마켓이죠. 네. 이쪽엔 누가 쓰고 저쪽엔 누가 쓰. 한쪽은 닥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쓸 것 같은데요. 반대쪽은 누군가요? 네, 이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를 크게 세 가지 버티컬로 보면요. 환자, 병원, 의사,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저희 닥스 MT는 병원 의사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디지털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 네. 예, 병원 의사와 네. 그 다음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예. 예. 이런 서비스를 처음에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제약회사 영업을 하면서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 그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했고요. 또 한 3시간 반 정도를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미팅하려고 기다리고 네, 운전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요. 네. 실제로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한 선생님당 한 10분. 네. 10분 정도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이것저것 뭐 이제 안부도 묻고 하다 보면 한 5분 6분 지나가고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비효율적인 영업 방법이구나. 이거를 제약회사는 좀 더 의사들한테 원하는 정보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영업사원을 다 만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네. 예. 자, 그 조금 더 그 사용 예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비 회사들이 어떤 정보들을 그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지 또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그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영업사원이 방문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데모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장비가 있을 때 의사 입장에서 모든 장비 영업사원을 다 불러서 데모를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전시회마다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검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아도 또 전시회나 박람회에 가지 않아도 만난 것 같은 또 갔다 온 것 같은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다 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유료 콘텐츠를 만들거나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된다면 누가 봤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죠. 예. 기존에 아무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할 때 사실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미리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작동되는 모습을 작동시켜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예, 실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뭐 실제 그 평균 뭐 저기 보는 콘텐츠 개수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그런 반응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그 선생님들이 어떤 영업사원이 어떤 장비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필터링이 안 돼요. 네. 병원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는 영업사원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처 이제 영업사원 입장에서 새로운 거래처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첫 네. 번째로 간호사의 턱에서 걸립니다. 간호사가 우리 병원하고 거래하세요? 아니요. 대답하면 저희 선생님은 거래하는 회사만 만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못하면 그 기계나 약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터링 부분에서 일단 걸리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 취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또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이제 스펙을 다 뽑아보고 어떠한 성능들이 있는지, 어떠한 뭐 기능들이 있는지 비교해서 가격까지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의료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의료기기는 내가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때 어느 회사에서 어떤 장비들이 나오지? 선생님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죠. 너는 뭐 샀니? 괜찮니? 그럼 사는 형식인 거죠. 네. 그 파는 회사 입장에서도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을 못하고 또 정보를 얻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나한테 더 잘 맞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느 네.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런 실제 지금 데이터 수치가 어떻게 좀 제가 3월달에 론칭을 해서요. 예. 예, 이제 아직 그 의사 회원 수는 1,000명 정도밖에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1,000명이면 엄청 1000명. 적은 것 같지만 전체 우리나라 의사의 한 1% 정도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나라 의사 10만 명입니다. 10만. 예, 오. 등록 의사 수 10만 명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입자 수는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 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그 로그인하지 않아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 100%다 의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닥스 TV라는 그 토크쇼도 진행을 해요. 쫄뚜처럼. 오. 네. 네, 한 10,000뷰 정도 나옵니다. 만뷰요? 만뷰요? 우리 회당 평균 조회수가 1000뷰인데. 1000뷰인데 10배네요. 우리보다 앞서가네요. 그러면 네, 우리가 네. 대충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창업자 수가 한 그 만 명 명. 된다는 만 명. 얘기네. 창업자 수가 10,000명이네. 네, 그 의사 선생님이 10만 명이고. 네. 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적은 그치. 창업자 수. 이게 참 한국의 현실입니다. 창업자들이 네.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들 전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큰데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아, 크죠. 그거는 검증돼 있나요? 네이버 넥슨만 해도 매출이 얼마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예. 훨씬 거죠. 예, 아무튼요. 카카오까지 해보세요. 예. 그 예. 장비에는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대체 약은 동영상으로 올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에 관련된 그 정보들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종이에 써 있거든요. 예. 네. 논문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또 일일이 또 논문을 다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피어 그룹의 리뷰라고 그러죠. 예. 어떤 새로운 아. 약 아스피린이 나온 지 지금 130년이 다 됐는데도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논문이 나왔을 때 이 논문을 일일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을 보고 요약해서 앱스트랙만 찝어주는 피어 그룹의 리뷰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네. 논문을 안 읽어도 그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컨텐츠로 전달을 받게 되는 그런 형식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컨텐츠는 누가 만들어요? 제약회사가 만드나요? 제약회사가 돈을 내서 만들고 예.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죠. 아. 예, 이 약이 이런 그 잠깐만요. 예, 네. 그러면 아까 그 네, 기기 동영상도 그 직접 기기 업체가 의뢰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저는 의뢰에서만 기기 회사가 뭐 미리 만들어 준 거를 그냥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두 종류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예. 만들어진 거 올리는 것도 있고요. 예. 네, 아. 그러면 일단 뭐 사실은 플랫폼 역할을 하려 그러면 양쪽 다 네. 이 고객 그 숫자가 네, 늘어나면서 일정 그 숫자가 돼야지 네. 여기서 사람들이 와 여기에 많이 몰려 있고 트랜잭션이 활발하다 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쪽은 1,000명이라고 들었는데 의료기기나 제약회사 쪽은 어떤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의사 쪽도 1,000명이라고 해도 네. 이 의사들이 정말로 더 관심이 있고 여기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양쪽을 지금 같이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의사 쪽은 지금 다른 방법을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름은 말 못하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 5만 명의 의사가 가입해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그 커뮤니티 사이트랑 조만간 계획 이제 뭐 물리적으로 합병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아 커뮤니티 예. 사이트랑. 네. 예. 아직 그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예. 그쪽하고 그러면 네. 의료기기나 제약회사 쪽은 영업이 어느 정도까지? 개별적으로 이제 컨택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일어나고 있는 의료기기 전시회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돌리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 이름이 뭐죠? 키메스 뭐 이런. 키메스. 네. 예. 제일 유명한 코엑스에서 열리는 네. 매년 네. 열리는 예, 맞습니다. 가장 유명한 네. 그 전시회죠. 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도 키메스에 가서 키메스의 그 부스로 이제 참여한 업체들의 영상을 찍어서 저희 플랫폼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메스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 키메스에 갔다 온 듯한 영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박람 전시회에. 예. 실질적으로 네. 선생님들이 전시회 잘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아주 재미있는 모델인데요. 네. 그러면 대체 우리는 돈을 버는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제작비도 좀 받으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올리는 비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4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가 그 온라인 전시관 모델이고요. 온라인 전시관에 예. 내 촬영비와 업로드 스트리밍비. 아, 예, 먼슬리 촬영- 페이먼트로 받습니다. 먼틀리로요. 예. 네. 한 번의 차지가 아니라. 예, 촬영비는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서 가서 촬영하는 거는 50만 원 책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 플랫폼에서 계속 스트리밍 하는데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회사가 저희 플랫폼에서 1년 동안 그냥 상설 전시를 하게 된다면 할인해서 200만 원. 원래는 네. 한 290 정도 나오는 걸. 그렇죠. 네. 네. 오프라인 전시회 들어가는 이 대표님 계산하고 뭐 있었습니다. 예, 빠르게 계산하고 들어갔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인정. 예. 네. 산수입니다. 예. 아니요, 이것도 힘들어요 요즘에. 네. 아 그렇게 할인해 주시고 네. 또 두 번째 수익 모델은 두 번째 수익 모델은 예. 이게 온라인 전시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전시를 했으면 나 이 제품에 관심이 있어. 상담도 하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라고 하기 전에 화상 컨퍼런스 모델을 사용할 수가 온라인 있어요. 상담 예. 화상. 예, 그 회사가 저희 화상 컨퍼런스 모델을 사용해서 고객을 직접 만나려면 저 화상 컨퍼런스 시스템 사용료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네. 그러면 네. 그 교수님께서 예를 들면 네. 의사 선생님께서 네. 신청을 했는데 화상이 네. 그 안 되면은 받을 수가 없군요.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예, 그렇죠. 화상이 가입이 돼 있어야 이제 거기서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는 화상 그 상담 모듈이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리고 또,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그 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파는 모델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판매 중개 수수료. 예. 여기서 구매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는 판매 중개 수수료를 받는. 아니, 왜? 온라인상으로 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사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고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약 같은 것들도? 의료기기 약은 좀 온라인으로 다르죠? 주문할 수도 있어요. 아 주문을 할 수 있다. 네. 왠지 봉이 김선달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네. 아무튼요. 네 번째 예. 마지막 모델. 예. 예. 중개까지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델이 뭐냐면요. 샀잖아요. 샀는데 쓰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 사용법을 저희가 돈을 받고 또 팝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독하다. 이게 쫙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예. 그러니까 아. 잠깐만. 그런데 네. 예. 이 네 가지가 쭉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지금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작동되고 있습니다. 앞단에 두 개요? 전시하고 화상 컨퍼런스 모델.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이제 모듈 완성해서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 모델 이제 완성된 단계는 커머스까지. 예, 구매 모델은 이제 구매 모델하고 다 이제 완성은 됐는데 붙이는 일만 지금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좀 일어났겠네요. 3월부터 서비스를 해왔으니까. 아주 조금 일어났습니다. 아주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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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난 그 창업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다는데 2년 2개월 됐습니다.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투자를 좀 받고 네. 이렇게 해왔나요? 저희가 사실 첫 해에는 벤처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네. 투자라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란 단어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네. 게는 뭐냐면
그 제약회사에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 마케팅 메시지를 저희가 대신 전달해주는 온라인으로 전달해주는 용역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로 매출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었거든요. 네네. 용역이니까 뭐 많이는 못 벌어도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플랫폼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야 용역 사업은 이제 아니다. 접자.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걸 알게 된 게 2014년 12월. 네, 12월. 예,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다시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입문해서 첫 투자를 받은 게 3월. 바로 받으셨네요. 2015년 3월. 예, 2015년 바로 3월. 받으셨네요. 어느 분이 투자자를 밝힐 수 있나요? 네, 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입니다. 코이스라. 아, 네. 코이스라. 예, 네. 예. 그때 2014년 12월 달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실리콘밸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선 제가 뭐 피치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네. 그 비즈니스 모델 종이 한 장 가져가서 아비람 제닉 씨한테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요? 아비람 제닉. 죄송합니다. 어느 제가- 아, 분인데? 코이스라 코이스라의 시드 파트너스- 파운더예요? 아, 예,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네. 네. 예. 그래서 아비람 제닉 씨한테 제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한국에 파트너가 있으니까 가서 소개시켜 주겠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받게 됐고 네. 투자를 받고 나서 바로 엔젤 펀드를 다음 달에 받았어요. 음. 예. 그래서 엔젤 펀드 받고 그다음에 매칭까지 받고 해서 지금 엔젤 투자 매칭 예. 펀드. 네. 네. 그래서 목숨만 연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네. 근데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목숨 연명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잡아가야죠. 예, 예. 사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은근히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구수하시고 한편으로는 예, 그렇죠. 예, 여유도 느껴지고 네. 예. 사장님 회사 형편은 그렇게 뭐 좋으신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중견회사의 사장님 같은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가 쫙 풍기는 게 굉장히 그렇죠. 한편으로는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 창업팀은 어떻게 꾸리셨어요? 팀원이 좀 네. 특이한 분들이 네.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작년에 이제 처음 투자 받고 나서 개발자를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개발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 기분 나쁘게 들이지 마세요. 제가 한국인 개발자를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제가 생각한 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거의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가격 띄우려고 그런 얘기 하셨던가요? 아니 아니면- 저는 어차피 돈을 많이 못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같이 하자였어요. 예. 들어와서 같이 하자. 예, 근데 같이 하자는 얘기도 하기 전에 이거는 만들기 힘들다. 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그 제약 영업 마케팅 하던 사람들은 노라는 게 없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은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처음 대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네. 이 사람들은 마인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예. 네. 그래서 영업 마인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업 마인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떨까? 외국인 개발자들은 어떨까? 예, 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오데스크라고 있는 그 한국에서 있는 외국인 개발자들을 그 구직하는 그게 오데스크예요?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다른 회사에 합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네요. 예. 찾아보니까 저도 그때 알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로 자포스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한 명 지원을 해서 그러면 와서 면접을 보자. 그래서 면접을 했는데 마인드도 괜찮고 기술도 뛰어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나올 수 있니? 물어봤어요. 그럼 왜 나와야 되냐요? 그래서 네. 내가 눈으로 개발하는 건 보려고 그래. 예. 예. 그랬더니 내 앞에서 코딩해봐. 내 앞에서 코딩 좀 해볼 수 있어? 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hy not? It's my job. 예.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저희 디자인 파일을 하나 줬는데 1시간 만에 딱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똑같이 시켜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예 오질 않았어요. 토요일 날. 아예 안 왔는데. 예,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딱 한 명 인터뷰 그렇게 네. 하고 예. 뽑은 친구가 이제 국적이 어디? 국적이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스탄. 네.
예. 송 대표님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 아세요? 예, 그 탄자들은 다 모여 있어요. 중국의 왼쪽에. 아 중국 왼쪽에 예, 탄자에 우즈베키스탄 탄자는 다 고구차에 아, 다 탄 그렇게 모여 쪽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다 탄이라- 형제 국가예요. 기본적으로 탄자 국가들은. 아 탄자가 예. 형제들 대부분, 성이 대부분 다 탄인가요?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을 믿고 있고요. 예.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맞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막 질러요. 그쪽에 몰려 있구나. 저기 거기 키르기스탄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요. 예. 맞나요? 탄자가 예. 그러니까 다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브라더 아, 그래요? 브라더후드 예. 아닌가 모르겠다는데. 예. 예. 하여튼 일단 제가 아는 건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스탄이 땅. 랜드. 예. 아무튼 네, 예.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고 네. 그분이 또 한 분을 또 데리고 오게 된 건가요? 그 데려온 한 분은 동생이에요. 오. 예. 동생. 예. 네. 그래서 지금 형제 개발자가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형제 네. 개발자. 예. 네. 그 알기로는 국적은 그러시지만 네. 한국 동포. 네. 네, 동포. 고려인 3세고요. 예. 예. 그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가셨다가 사할린에서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가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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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한꺼번에 그 이주를 당하셨죠. 예, 그런 역사가 또 그옛 구소련에서 예, 한꺼번에 네. 이주를 예.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예. 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채용할 때 같이 일하고 싶어서 올해 안에 와이프랑 딸을 한국에 같이 데려와서 오. 살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한국으로 다. 다 한국으로 왔어요. 아, 예. 예. 회사 망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깨가 예. 월급은 주고 계신 거 맞죠? 네. 대답이 좀 늦었어요. 한 번도 날짜를 어겨본 적은 없어요. 예, 월급 알겠습니다. 줘야지 가족이 생활하죠. 외국에서 그럼요. 오셨는데. 예. 네. 예. 하여튼 예. 예. 또 원래 코파운드도 한 명 계시잖아요. 한 분. 네. 네. 그 코파운더는 지금 제 친구인데요. 네. 6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네. 네. 몇 년 동안 친구 아까 뭐 처음에 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35년 됐습니다. 예. 네. 6살 때 만나서 네. 35년 동안 네. 같이 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요. 예. 네. 네, 대학교만 이제 따로 다니다가 네. 다시 이제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예. 뭐 부럽습니다. 사실 뭐 네. 인생에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우정. 예, 이런 친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예. 송 대표님이 저번에 사람 냄새보다 돈 냄새가 더 낫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예. 아니요. 예, 그건 예. 돈 냄새죠. 냄새. 예, 사람 냄새 네. 냄새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일 8180 박영은 팀장님, 정남희 팀장님, 이희윤 매니저님 예. 그리고 그 베이루 베일우 베이루 예. 이 원종건 예, 두 원정건 분의- 두 인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쫄투 시즌 4도 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요. 예. 앞으로 다음 주 하고 그리고 한 주 쉬고 예, 그다음 주 주면 이제 하면은 저희가 시즌 4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5는 2달 정도 쉬고 9월 달에 다시 바로 이곳에서 다시 예.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너무 빨리 가죠. 예. 한편으로는 빨리 가고 예. 예. 저희가 사실은 시즌을 이렇게 끊는 게 10개월 단위로 끊거든요.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시즌 4 하면서. 예. 시즌 예. 너무 빨리 가죠. 예. 흰머리만 듭니다. 아,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제 흰머리가 늘어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좀 예, 받아볼까요? 받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예. 네, 그 온라인 제약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분야라서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요. 그 도대체 이 제약 영업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길래 여기에 뛰어드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럼 그 전체 제약 영업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될지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상당히 오늘 수준 특히 있는 질문. 수준 높은 여성 두 분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첫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네, 일단 그 제약이 여러 가지는 아니는데요.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OTC가 있고 ETC라고 있어요. OTC는
그 일반 의약품, 그 의사가 일반 처방하지도 의약품. 않아도 약국에서 그냥 가서 아. 살 수 있는 약이 OTC라고 OTC. 하고, 예, 처방 의약품은 ETC라고 하는데요. 그 ETC 시장을 저희는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ETC 시장 처방의약. 예, 처방의약품. 처방의약품만 그 글로벌 그 마켓 사이즈가 약 8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한국은요? 예, 한국은 전체 글로벌 마켓의 약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 16조 원 정도. 16조. 예. 거기서 네. 온라인화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예측을 하고. 일단 16조 원 중에서 마케팅비로 쓰이는 비중이 한 40% 정도로 보는 데도 있고요. 한 예. 20% 정도. 정말이요? 예, 오, 그렇습니다. 마케팅 그러니까 16조 예. 죄송합니다. 16조의 원가는 얼마예요? 원가 원가는 퍼센트. R&D 코스트 다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품마다 왜냐면 다르지만 외국, 예. 또 외국 제품은 수입해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가가 제품마다 이제 많이 다르긴 한데요. 뭐 네. 적게 들어가는 거는 뭐 몇십 원짜리가 뭐 몇 천에 팔리기도 하고 이제 그 약이 개발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얼마 그 R&D 코스트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시중에 나와도 계속 지속적으로 임상 시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그런 코스트까지 다 따지면 시중에 나온 지 오래될수록 제조 단가는 싸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 하나 만드는데 10원도 안 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중에 아무튼 예. 40%가 마케팅 비용이다. 마케팅 예, 비용.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그 마케팅 비용 중에서 지금까지 16년도, 15년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2013년도 통계가 온라인 마케팅에 그럼 얼마나 쓰느냐? 전체 마케팅 예산의 2%밖에 안 돼요. 되게 적은 예산이죠. 온라인 마케팅으로 쓰는 예. 돈이 2%만 돼도 금액이 그러면 한 계산 어떻게? 네. 16 곱하기 0.4 16에 0.4니까 예. 예. 한뭐 얼마죠? 죄송합니다. 아니라면은- 예,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한 전혀 6.5 계산이 안 됩니다. 6.5 예. 예, 6조라고 치고 6조 곱하기 2%면 네. 1,200억이네요. 네, 그 온라인 마케팅에 그 정도 쓰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꽤 크네요. 2% 쓰는데도.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아직 스타트를 안 했다고 봐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자 링크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플랫폼을 이미 론칭했고요. 네. MSD 미국 회사 MSD는 MD 패컬티라는 의사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HMP라고 해가지고요. 의사들이 논문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뭐 컨퍼런싱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제약회사 위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온라인화가 예. 되고 있는 예. 중이네요. 급격히 예. DB를 쌓으면서 온라인화가 되고 맞습니다. 있는. 자, 그런데 네. 기존에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려면 기존의 밸류 체인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기존에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 회사 공장이 있을 것 같고요. 유통 채널이 보통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나요? 그 거기서부터 약국까지 가는데 어떤 채널을 보통 거치게 돼요? 일단 제약회사라면 공장이 있어야 제약회사니까요. 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면 이 제약회사가 이제 병원 의약 분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 그 제약회사는 병원 가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처방전 써주는 거에 따라 네. 가지고 팔리는 게 달라지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이 처방을 하면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니까 결국 약은 약국에다 납품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 직접 제약회사가 약국까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제약회사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도매상을 씁니다. 예. 예. 그래서 도매상들이 약국하고 거래하고 제약회사는 도매상한테 약을 주고요. 그러면 마진 구조는 일단 예. 공장 마진이 있고 그 제약- 제약회사 마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약국 마진이 약국 마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그 아까 말한 도매상 마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원내 약국에 납품하는 게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아. 있는데 종합병원마다 전담 도매상들이 또 있어요. 예, 그 전담 도매상에서 이제 병원에 납품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약을 이제 종류를 나눠보자고 하면 신약이랑 계량신약, 제네릭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네릭이랑 계량신약이 거의 국내사들 위주로 해서 이제 영업을 그 각 의원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다가 하고 신약도
보통은 이제 외국계 제약사에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시장은 계량신약이나 제네릭 쪽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제네릭이나 계량신약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신약 위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그 전체 영어하는 그 수익 뭐라 해야 되지? 예, 전체 시장에서 마켓 전체 시장에서 쉐어나 얼마나 그런 게 크게 얼마나 차지하는지. 차지하고 수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 돼요? 질문하시는 분은 이제 한약사. 한약의사 예. 신 선생님이신데요. 예. 예. 자, 네. 일단 그 제네릭이라고 하면 그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성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고 보면요. 이미 쇠퇴기가 끝난 제품들이 거의 다 이제 제네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허가 다 만료돼서. 이게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여러 군데 회사에서 같이 동시에 여러 제품들을 같은 성분으로 막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제네릭은 전달할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찍어냈어요. 잘 복사했어요. 예, 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없죠. 그리고 우리가 네. 다른 회사보다 더 싸요. 예, 싸다는 장점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걸로 마케팅하는 것도 사실 무리고요. 제약회사들도 제네릭을 사실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부분들이 신약이거든요. 신약 내지는 기존에 나왔던 약이지만 새로운 인디케이션이 나왔을 때 새로운 과에다가 론칭을 해야 될 때 예, 아까 말씀하신 예. 계량신약. 계량신약. 아 그건 또 다른 그건 또 다른 달라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네네. 계량신약은 아는 척했다가 뭐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계량신약은 제네릭 중에서 뭐 일부 성분만 좀 바꿔서 그 약효는 비슷하되 다른 약으로 만든 뭐 그런 본인의 특허를 넣어서.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또 계량신약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지금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좀 그 효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약으로 만든 게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그 허셉틴이라는 그 외국계 제약회사가 만든 약이 있는데 유방암 치료제예요. 네. 근데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허셉틴이라는 약을 그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는 그 예. 제약회사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서 이거를 뭐 엄청 싼 값에 납품 이제 생산하는 게 바이오시밀러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뭐 계량신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마케팅비도 많이 쓰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제네릭 자체는 사실 마케팅을 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저희 타겟은 될 수가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어느 아까 정도로 규모를 보세요? 궁금해하셨어요. 마켓 사이즈로 본다면 계량신약이나 제네릭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마케팅 비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케팅 비용 중에 대부분은 신약이나 그런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예. 그렇지만 네. 저희가 지금 쓰는 비용으로 봐선 굉장히 낮은 비용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잘 아는 약들이 대부분 TV 광고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그런 것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는 안 하지만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는 할 가능성도 있는 거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네릭 약 자체를 광고한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이미지 계속 노출시키는 광고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는 닥스 TV에 이렇게 광고로 나간다든가 이런 네. 방법으로 좀 광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아직 사례는 없다. 네, 이렇게 아직 예,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책거리 명석입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친구가 약국을 해가지고 그 약국 아르바이트를 해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영업하시러 영업 사원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별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사람이 저기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당연한 거니까 냈더라고 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유리창도 닦고 별걸 다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돈과 뭐 리베이트라고 해야 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든 게 많은데 사실 이 닥터스 미팅 같은 경우 그걸 다 일시에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물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나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하고 싶은 목적이 단지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숨은 뜻은 뭔가요?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숨은 뜻은 뭐예요? 일단은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얘기를 해서 해야지 어떤 투자를 받겠지만 내가 돈을 받게 되면은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걸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예. 예, 지금 당장 공개는 못하지만 잘 딱 와닿진 않지만 하여튼요. 예, 자, 자, 어떻게 보세요? 예. 궁극적인 어떤 예. 뭐 목적이라도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궁극적인 거는 사실 없고요. 예. 제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가 그런 리베이트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제가 여기서 해도 되는 말인지. 괜찮습니다. 예. 몇 명 안 봅니다. 네. 몇 명 안 봅니다.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리베이트라는 부분이었고 또 영업사원 시절에. 예, 영업사원 시절에 그 되게 갑과 을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무슨 종인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네. 일단 뭐 어디에나 갑과 을은 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은 그 의료계에서 최고의 갑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의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리베이트인데 이제 시대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리베이트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리베이트로 영업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그 쌍벌제라는 제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쌍벌제는 뭐냐면요,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받는 의사도 형사처벌하는 제도였어요. 이거 그 전에는 주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만 형사처벌하고 의사들은 받아도 형사처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주려면 줘. 그랬었는데 이제는 받으면 면허 정지당합니다. 형사처벌이라서. 네.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예 이제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병원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약회사는 이제 리베이트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걸리는 거는 그 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리베이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약회사는 어떻게 마케팅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사원들을 이제 자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그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영업사원 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늘려간 부분이 어디냐면 메디컬 학술부서예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서는 학술부서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약학 박사급 채용을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리베이트 주는 영업이 아니라 학술적인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술적인 컨텐츠를 전달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틀었는데 그것도 사실 박사가 병원 가서 영업해야 되니 의사가 병원 가서 영업해야 되니까 잘 안 먹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디지털 마케팅이 성장하고 있고 또 이런 디지털 마케팅만을 위한 회사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궁극적인 목표는요. 네. 건전한 그 제약 의료기기 마케팅 환경을 만들고요. 이런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효과적인 코스트 이펙티브한 마케팅 채널이 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냥. 예. 예. 미국- 예, 그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예. 중간 질문으로 한 가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건 혹시 이런 모델을 하는 네. 실리콘밸리나 외국의 그 모범이 사례가 있나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 네, 드리려고 일단 그 유사한 것들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똑같은 건 전 아직 보지 못했고요. 일단 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면 의사들의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그 케이스를 의사들이 이제 케이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하고 또 디베이트하고 소셜 네트워킹하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제일 오래된 게 이제 매드스케이프 웹MD가 있어요. 웹스케이프. 예, 매드스케이프. 네. 매드스케이프. 예, 매드스케이프. 의사들을 위한 피지션을 위한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뉴스, 새로운 논문에 대한 정보 다 들어가 있는 포털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고요. 그 매드스케이프이 원래 상장이 된 게 웹MD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예. 웹엠디는 가장 유명한 예. 회사죠. 웹MD는 컨슈머를 위한 포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런 포털들이 있고 그다음에 매드스케이프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썰모라는 회사가 있어요. 썰모가 만들어진 계기는 그 미국에서 그 약이 부작용 사태가 하나 벌어진 적이 있어요. 네. 머크사에서 나온 약이었는데 이 약의 부작용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침 미국의 그 부작용 보고 사이트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공유하려고 선생님들이 만든 사이트가 썰모예요. 썰모. 예, 그래서 이 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올리고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트리트먼트 했더니 이렇게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지더라 라는 거를 올렸더니 어떤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반대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그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유명해진 사이트 디베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썼더니 좋더라 했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약 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유명해진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우리 링크드인 많이 쓰잖아요. 의사들의 네. 링크드인인 닥시미티, DOXIMITY, 닥시미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의사들이 자기 프로파일을 상세하게 올리고 자포스팅도 하고 거기서 구인구직 활동도 하고요.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심지어 공부까지 합니다. 예, 네. 잠깐만요. 제가 사실 예. 말씀드리려고 했던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예. 우리랑 비슷하게 예. 이 그 제약회사로부터 예. 전달되는 과정을 줄여가지고 네. 그거를 뭔가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회사가 있냐 하는. 아직까지는 못 봤고요. 그런 사이트들이 다 그런 컨텐츠들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아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업자 간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 지분 구조. 예, 회사 지분 구조인데 특히 동업자 간의 지분 네. 구조라고 하셨어요. 친구분이 오늘 와 계신가요? 네. 저기 예. 앉아 있습니다. 네. 예, 거짓말 치실 수는 없겠네요. 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코파운더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뭐 투자 활동이라든가 네. 나중에 그 어차피 친구와 친구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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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의 반은 동업자 거다. 나는 믿음으로. 잠시만. 이거 방송 믿음만? 이게 바로 믿음만? 진 건데. 예. 예. 이거는 후회 없습니다. 예, 그래요. 이대로 예. 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반이라고 합니다. 예. 후회가 없을지를 꼭 지켜보고 싶은데 예.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 제가 예전에 이대주주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예, 오늘 너무 말씀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데 사실 그 병원 쪽 영업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하드하고 갑과 을의 관계이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그 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역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보면 사실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차대한 일이고 그 임상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이런 데이터로 넘어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방송 중에도 언급하셨는데 결국 그래서 하는 일이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의사에게 야, 그 약 써보니까 어때? 그 약 괜찮았어?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만한 근거가 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표님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의학에 관련된 SNS라든지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제약이나 마케팅 효과를 올리겠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약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회사가 소개해 주는 거를 그냥 공개하거나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과연 의사 선생님들이 아까 약국에서 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선택해서 처방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해서 선택하는 거에 과연 우리 회사가 핵심적인 마케팅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는 지금까지 크게 말씀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 혹은 우리가 실제 뭐 의학의 마케팅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이 좀 쉽게 네. 설명드리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홍보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의사들 간의 그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의사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제약회사에 만들어진 정보 우리가 제작하긴 하지만 그거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실제로는 의사가 여전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의 도움을 받거나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예, 일단은 그 의사들이 처방하는 그 습관을 보면요. 처방할 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던 약들은요.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때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쓰던 약 그냥 그대로 처방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개원을 해서 5년, 10년 하다 보면 새로운 약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학회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거는 그 클리닉 선생님들의 그 니즈예요. 그런데 클리닉 아시겠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환자 보니까 뭔가 정보 논문 찾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뭐 몇 번 연수 강좌, 뭐 학회 가서 이제 듣는 거 그런 게 이제 처방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정보 사이트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그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 그냥 자기가 찾아볼 수 있다면 의사들한테 처방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것만으로도 예. 굉장히 유용하다. 예, 유용하다는 예. 것으로 해석이 돼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이 대표님, 네. 예. 혹시 뭐 질문이 더 계시거나 그러면 회사가 돈이 지금 예. 필요하시죠? 회사가 돈이 필요하죠. 예, 펀드레이징 얼마 정도 지금 펀드레이징이요. 예.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투자 받는 것보다 버는 거고요. 예. 버는 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는 예. 속도를요? 성장 속도? 예, 성장 속도를 예. 이제 예. 버는 것보다는 회사가 지금 아까 준비 많이 해놨는데 아직 못 붙인 게 많다 그랬잖아요. 예. 아직 개발자가 몇 명 없어요. 개발자도 없고 그리고 컨텐츠도 저희가 뭐 물론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직접 다 업로드를 계속 해주는 정도까지 성장을 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컨텐츠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계속 컨텐츠 제작해야 만들어서 되니까. 예. 근데 컨텐츠 만드는 사람은 저희 부대표랑 저랑 둘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더딘 거예요. 잠깐만요. 예. 두 사람이 창업자 둘이 네. 콘텐츠 만들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은 프로그램하고 네. 네. 그게 전부. 네, 그게 답니다. 네. 네. 예. 아주 좋네요.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좋아요. 예,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 속도를 좀 붙이려고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컨텐츠 디벨롭하는 팀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예.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지금 초기 한 5억 정도 지금 5억 정도. 있으면 엄청난 속도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예. 네.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제 그 의료 마케팅 시작에서도 좀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왜냐면 그게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그 뭐 의사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도 있겠고 뭐 의료 회사나 제약 회사들의 어떤 마케팅의 방법의 전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것들이 주변 환경이 어떤 혁신을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분위기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의료 중개 뭐 제약이든 의료기기든 중개 플랫폼으로 크게 성장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서 빨리 만들어서 뭔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을 얘기할 때 체계가 있어요. 보통은 듣다 보면 뭐 되겠어? 뭐 좀 황당하게 그냥 뭐 광고 모델 뜯어붙였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익 모델들이 많은데 뭔가 1번, 2번, 3번, 4번이 논리적으로 쫙 연결이 되면서 이게 좀 체계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계가 있는 건지 말을 잘하는 건지 조금 이게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살집이 좀 있으셔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물에 빠져도 입은 뜰 것 같아요. 이게 그 뭐라 설득력과 그다음에 그 영업의 근성이 살아 있어서 그게 상당히 좀 그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 딛고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이 대표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이 영업 사원 했을 때 네. 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사람을 쫙 빨아들이는 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게 있죠. 자기를 흡입하게 하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느릿느릿하지만 재미가 네. 그 여유가 느껴지고요. 네. 그러면서도 흥미롭게 하고 네. 또 그 이 미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미소 보여주신 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아주 좋은 미소를 계속 예. 끝까지 보여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믿음이 참 많이 가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건 사실 뭐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알지 못했지만 경쟁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왠지 감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회사들을 벗어나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게 하나인 거고, 또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네. 혹시, 왜냐하면 이게 그냥 놔둘 시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그렇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워낙에 큰 몫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누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네. 의미 있고 좋은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이 대표님,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5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4억 정도는 투자를 검토해볼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네. 이거 뭐 쓰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펀드도 만들어지는데.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러한 퀘스천들이 해결된다는 가정하에는 좀 뭔가 남다르다라는 판단해서 저도 3억, 3억. 정도는 네. 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주 예. 딴 데 안 가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저희하고 여기하고 두 개만 해결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